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코스닥 지수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죠. 좀 올라서 0.7이 올라가지고 양봉으로 마감된 반면 코스닥은 1.6%나 빠졌습니다. 대단한 음봉이 또 나왔고요. 미국 증시도 상승하고 옆 나라 일본, 홍콩은 오늘 엄청 올랐어요. 오늘 3%가 넘는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고, 중국도 지금 1%, 우리나라의 코스닥만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은 뭐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나스닥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00일선 맞으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맞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장 초반 봤는데, 오늘 뭐 외국인이 작정하고 코스닥 시장을 매도했고, 이에 기관이 매도에 동참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기관들도 이렇게 좀 매수에 좀 동참해야 되는데, 사모펀드 연기금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매도했다. 개인만 매수했다. 이 점이 좀 코스닥 시장에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변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로 오늘 코스닥 시장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도 아침에는 그래도 한 2천억 정도 플러스했는데, 장 끝날 때 매도해가지고 조금 도가 약해지는 매도로 끝났는데, 오늘의 일단 외국인 매도의 절반 정도가 알테오젠으로 나왔어요. 알테오젠 아침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매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금액으로 1,100억을 때렸어요. 개인이 900억을 샀고,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1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왜 1,100억을 매도했냐?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매도하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나왔죠? 또 특허 분쟁. 작년 11월 달에 한 20일경인가요? 특허 분쟁 나와서 뭐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뭐 45만 원짜리가 거의 30만 원이 깨지는 이런 급락이 나왔던 게 바로 여기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라이센스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매도를 부추겼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머크도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 특허 심판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 심판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허 소송 전문 필리 오스틴에게 대리인을 맡겼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베스라는 사람한테 소송 전문사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크 입장에서는 수십조 원에 대한 매출이 키트루다 SC에서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할로자임의 특허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특허 무효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할로자임이 야 이거 문제 있다. 라이센스 야, 우리랑 계약해서 받아가라. 돈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키투르다 SC가 특허를 침해했다. 법적 대응을 예고입니다. 하진 않았어요. 예고했다라는 거고, 자꾸 뭘 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할로자임의 그 특허 무효 심판을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옛날에 10월 22일에 알테오젠에서 얘기한 거예요. IR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알테오젠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파트너사들, 그 많은 그 산도즈부터 다이치 산교, 머크, 많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이 계약을 할 때 특허 전문 로펌의 활용 분석, 그 각 특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이렇게 특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도 상당히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인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 있는 특허 분석, 그 다음에 복수의 특허 전문 로펌을 고용해 가지고 이게 독립적인 물질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할로자임의 특허는 약간 딴지 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튼 머크 입장에서는 뭐 키트루다 SC를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특허 무효 심판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 재탕에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간 뭐랄까요, 최고 0.1일 이상의 그 변리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때 12월 16일인데 최근에 바이오 IP 특허 전문 변리사 알테오전하고 할로자임의 특허전 결말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요때 보면 헬로자임이 스스로 이넨저 특허와 알테오젠의 특허는 다르다고 인정을 했고 본인 역시도 이거 변리사입니다. 본인이 봤을 때 명백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크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할로자임 특허와 알테오전의 특허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면밀한 분석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꼴통 특허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무효율이 70% 정도 된대요.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약 성공률이 7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상급심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비용 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 수십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소송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천문학적인 조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할로자임이 아무런 사업적 성과도 없이 부실 특허를 살리기 위해서 투입할리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송 걸어봐야 천문학적 비용이 들 거고 확률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 변리사의 결론인데 그만큼 지금은 뭐랄까 약간 딴지 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실제로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면 딜레이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로자임에 뭐 이익이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만약에 지면 정말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좀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알테오젠에서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고 머크도 다른 거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이치 산교도 마찬가지죠. 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계약을 한 거고 산도즈도 마찬가지죠. 바보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약간 인위적인 하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오늘 여기 나왔어요. JP모건의 한국전략.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롱숏 전략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건데 공매도 해제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는 내용의 이런 보고서 같은 게 나왔는데 오늘 우연찮게도 보면 JP모건 창구로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 대해서 JP모건 창구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걸 눈치 보고 다시 기관들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관들도 롱숏 펀드 하잖아요. 그래서 3월 말 공매도를 하기 전에
약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냐,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아니냐, 일부러 이렇게 뉴스 하나 띄워놓고 매도하는,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방법인데 그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빠졌습니다. 진짜.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거래소 코스피는 올랐어요. 미국 증시 반등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빠질 이유가 없는데 JP모건을 비롯한 외국계에서 매도를 치면서,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매도 치면서 시가총액 1위잖아요, 코스닥에. 그리고 이렇게 해묵은 거 특허 심판 때문에 뭐 빠졌다, 이 핑계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상하게 1,100억이 나왔는데 아마 요거 내일 아마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JP모건의 한국 전략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의 하락 리스크를 주목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전력, 방산, 조선, 반도체, 로봇 이쪽이 아마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수익률은 뭐 부진했지만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롱숏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좀 약한 종목들, 재무제표가 좀 약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 비중이 높고, 고평가, 고퍼 종목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전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거. 여기 2차 전지인데 글쎄요, 2차 전지를 계속 매도를 할지,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추가 매도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매도 전에 테스트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관들도 같이 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만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늘 아마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는 반영 안 됐지만 셀트리온의 그 미국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반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오늘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핑계거리로 본다면 SC에 대한 할로자임의 특허 문제, 요거는 작년에 해먹어 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도 35만 원에 1,500억을 들어갔고 굳이 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100억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 기업들, 그 다음에 많은 총 1위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기관하고 외국인 중심으로. 그게 롱숏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전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내일은 좀 코스피는 좀 약하고 코스닥은 좀 강할 것 같아요. 미국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허 문제는 해묻은 문제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부터 조금 시끌시끌 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왜 빠지느냐 막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인위적인 매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빠르면 내일 바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금양이 결국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오늘 첫 거래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하한가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데미지가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개인들이 주로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좀 매수해 주면서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관리 종목이면은 코스피 200에서도 빠지고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어제 많이 이제 이걸로 많이 좀 했던 유튜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해명이나 이런 걸 봤는데 막 욕을 하고 막 그렇더라고. 좀 짜증이 좀 나가지고 저도 짜증이 좀
나가지고 계속 그때 빠질 때도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저 사람은 참 감정이 없다 그러는데, 금양 게시판에 누가 올려주신 걸 봤더니 어제 저기 내용 보니까 뭐 악마를 보았다. 나는 어제 악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신 분을 봤는데 저도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리고 왜 바이오 내가 샀는데 왜 안 사냐? 언제 내가 2차 전지 몰빵하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젠백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분이 투자한 젠백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젠백스가 옛날부터 옛날 오래됐습니다. 거의 15년 전부터 이렇게 한번 엄청나게 해먹었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도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여러 번 해왔던 주식이고, 젠백스의 기전이 이게 그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실패한 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한 약간 신라젠도 그랬잖아요. 다시 가져와서 해먹었던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이기 때문에 성공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물론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바이오 애널들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실패한 걸 가지고 바탕에서 다른 기전으로 해보겠다, 이런 거는 별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젠백스 들어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제공. 이게 뭐냐면,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잘못되면은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520만 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다 털리면 20만 주밖에 안 남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했다. 결국에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고요. 차입은 약 390억 정도 했고, 담보는 550억 정도를 잡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좀 부실한 기업들이 많죠. 보통 이제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고 3금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은 1금융권이고요. 2금융권은 저축은행도 아니에요. 저축은행 거의 3등급으로 봐야 되겠죠. 저축은행 말고 은행 말고 뭐 보험사, 보험사 이런데 보험 대부대출 되잖아요. 저축은행도 넣읍시다. 저축은행도 뭐 제2금융권이나 하고, 여기는 이제 대부업이죠. 대부업, 3금융권은 대부업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보통 1에서 2 정도에서 끝나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대부업 이자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담보대출로 받았다는 얘기는 은행이나 보험이나 다른 저축은행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가지고 돈을 빌렸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상인 저축은행, 저축은행도 말만 저축은행이지 이것도 대부업입니다. 거의. 상상인 아시잖아요. 대부업 면허 따가지고 이름만 바꾼. 여기도 이자율이 엄청 높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가 150억짜리인데 이게 커피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150억. 보시면 담보 제공 기간이 지금 1년 다 돼가죠. 다 돼가고 3월 말에 끝나요. 뭔가 급해요. 3월 말에 지금 150억이 갚아야 됩니다. 그죠? 3월 말까지 땡겨서 또 갚아야 돼요. 뭐 하나은행 18억밖에 안 되죠. 그리고 뭐 하나저축은행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뭐 테크메이트 코리아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드코프 김상재 씨. 다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이고, 돈 빌린 기간을 보면 2월달, 1월달, 그냥 9월달, 9월달 이렇게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 빌린 시기예요. 돈을 초창기에 빌렸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겠죠. 샀겠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싸게 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SC라고 그럴게요. SC가 또 여기에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고, 지금 약 전환 가격이 15,000원이 안 되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40억에서 150억의 수익이 났어요. 여기 가격에 전환할 수 있다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전환하는데 전환사채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제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셨더라고. 아니 그런 거 왜
바이오 사야지. 왜 안 사냐? 왜 몰빵하라 그랬냐, 2차전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3월 말에 이제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0억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빌렸던 것들, 사채들 좀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제 띄워놓고 급하게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예. 뭐 아무리 뭐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지만 주가하고 상관없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이 결론이 뭘까요? 이게. 예.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년 있다가 이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임상도 삼성도 아니고 이제 일상인데. 그죠? 예, 기술 수출한다고 해도 뭐 돈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예, 한 방에 2억 하고 뭐 해가지고 뭐 80조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뭐 답답합니다 아주.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약간 누가 뭐래도 약간 좀 고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부업에서 들어오고 다양한 저축은행부터 이런 데서 들어오고 담보 제공해서 들어온 시기부터 주식이 매집을 하고 올리고 이 전형적인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거 제가 오랫동안 증권사 있어가지고 알잖아요. 근데 요렇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얼마가 갈지 지금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인데 제가 1년 뒤에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1년 뒤에 못 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140억, 150억 먹었다고 좋아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저는 실패할 걸로 봅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 한번 기전이 좀 안 돼가지고 포기한 기전을 다시 갖고 와서 뭐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이오 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돈 빌려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전환사채가 또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뭐 알테오전처럼 정말 뭐 기술 수출하고 돈 받을 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만기도 가까이 오고 돈도 좀 갚아야 되고 해서 좀 빤질나게 올린 게 아닌가 그래요. 어제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좀 분석해 봤는데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또 아픈 기억도 있고 젠백스는 물론 여기서 또 뭐 4만 원에서 뭐 8만 원, 10만 원 갈 수도 있죠. 이건 뭐 임자 마음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좀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의 피해를 좀 봐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좀 빠졌을 때 좀 반등 나오길래 좀 샀더니 거기서도 벌써 15% 20% 빠지더라고요. 그 2차 전지가 참 무덤이에요, 무덤. 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남에 돌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래요. 시장이 무섭습니다. 가는 놈만 가고 빠지는 놈은 계속 빠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증세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특히 코스닥의 하락은 약간 인위적이었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플러스 최소 1%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알테오젠을 그렇게 아침부터 패가지고 기차액으로 2,500억을 때리고 이랬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그냥 끝나고 거품이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은 결국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뚫고 가더라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주식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의 재료는 아직도 많이 나올 게 있고요. 특허 문제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 문제 때문에 또 빠진다. 요거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뭐 이거 올랐다고 해서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 눌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외로 빠지면은 다른 종목 팔아가지고 요거를 더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특허 문제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크가 그렇게 만만한 기업도 아니고 세계 거의 1위 업체인데 그런 기업이 그런 것도
그런 리스크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많은 돈에 계약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1조씩 나갑니다. 1조씩. 그거를 뭐 10여 년 줘야 되는데 10조 넘게 나가는 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 승인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올 거예요. 늦으면 연말이고요. 빠르면은 뭐 10월 전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게 확실히 결론이 나버리면은 알테오젠의 뭐랄까요, 위로 악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엄청나게 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 이상 뭐 나쁜 악재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하고 같은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거의 알테오젠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로열티 받고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거기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100조 정도의 시장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에 역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갖고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올랐다 떨어졌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무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특허에 문제가 없어요. 계약 터지기 전에 사야지. 계약 터져버리는 순간에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알테오젠도 특허 터지기 전에 사야지, 특허 터지는 순간 이렇게 계약 터지는 순간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터지는 순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할 때 조금씩 저축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버는 거지, 그냥 뭐 이거 관련주 뭐 관련주 왔다 갔다 해봐야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에 오시는 분들은 과거의 어떤 투자 패턴을 좀 바꾸고, 제가 일부러 설명을 충분히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종목이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가니까 계속 투자를 해라. 투기란 말을 안 하잖아요.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서 꾹을 가서 이 회사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처럼 가짜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뭐 세계적인 기업하고 좀 계약을 맺었잖아요. 맺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계약 나올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문제인 것 뿐이지.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사 모아 나가는 거죠. 그 터지면 엄청나게 올라간다.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지금의 2배에서 5배, 10배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구조랑 똑같다라고 해서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샀네, 빠졌네, 어쩌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서 계속 사 모아 나가면 여러분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노후 대책도 되고 주식으로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 방법이 제일 돈을 많이 벌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단타로 돈 버는 사람은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10만 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있기는. 그런데 웬만하면 만에 하나도 아닙니다. 10만 명 중에 1명이 본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을 벌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결국에는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열매를 얻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문제는 해묵은 문제였고 조금 약간 핑계의 하락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내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요거를 아침부터 좀 보면서 다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내일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인위적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인위적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일 뭐 미국 시장이 또 뭐 2~3%씩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급락이 나와도 제 생각엔 밑꼬리 달고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올라가는 긴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몇 달 요거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충분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날 때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샀다 여기 샀다 여기 샀다 왔다 갔다 이러신 분들은 절대 1년 2년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주식을 갖고서 이렇게 또 바닥에 있는 주식 오늘 또 하나 샀죠.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기다려서 또 먹고 이렇게 하셨던 분만이 결국에는 주식으로 성공하시더라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해드릴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